風入邊瞓覺，呢種雀仔一世只可以落地一次，好似就係佢死嘅時候。 발 없는 새가 땅에 내려앉았다. 寒夜的脚步是两个人一路被紧紧地追赶，而你的眼神依然天真，这是我深藏许久的 장국영, 낯설지 않은 이름을 가진 홍콩 배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가졌고 비비안 리와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던 그 남자. 고소공포증으로 비행기 타는 것조차 힘겨워했으면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장국영.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이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사인은 투신 자살이었다. 믿을 수 없는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은 홍콩뿐이 아니었다.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팬들은 만우절의 거짓말로 믿고 싶었던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것은 아쉬움과 슬픔과 팬들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가 떠난 후 언론의 관심은 죽음의 원인에 집중됐다. 우울증 때문이라고도 했고 애정 문제 때문이라고도 했다. 팬들은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왜냐하면 장국영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장국영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됐다. 그는 외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다. 아빠! 가서 놀아. 아버지 피곤해. 그의 아버지는 헐리우드 스타 윌리엄 홀든의 전속 재단사였고 언제나 바쁜 스케줄로 피곤해했다. 아빠 들어오셨니?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엄마. 아니, 나. 아 왜 이래? 사람이 피곤한데. 뭘 피곤해요? 피곤하긴. 사람이 정말 바깥에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부모의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서 장국영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없었다. 13살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난 장국영은 영국의 리즈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후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했고 장국영은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그는 사랑을 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진 독신주의자가 돼 있었다. 1977년 홍콩의 한 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장국영. 그러나 그 시절 이 미소년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왔어? 집에 있었구나. 이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오랜 친구 당학덕이다. 장국영의 어머니가 바로 당학덕의 대모였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 마두 좀 싸왔어. 먹어봐. 고마워. 앨범 작업은 잘 돼? 글쎄, 그냥 뭐. 왜? 무슨 문제 있어? 작업비가 부족해서 앨범 진행이 중단됐어. 그때 당학덕 역시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장국영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내가 도와줄게. 어떡해? 너도 어려울 텐데. 마침 오늘 월급을 탔어. 봉투째긴 하지만 얼마 안 돼.
이때 장구경에게 몇 달분의 월급을 선뜻 내주었던 당학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싼 도시락만 먹으며 어렵게 지냈다고 한다. 장구경은 이때의 고마움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났고 我在执行任务的时候，从来没想到有这个哥哥。你什么都不知道，怎么做老大？ 그는 가요계가 아닌 영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叫我弟弟。 1986년 시작된 영웅본색 시리즈는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 오우삼 감독의 영화 영웅본색에서 장구경은 암흑가에 몸담은 형을 가진 형사 아걸로 등장한다. 做坏人的时候被人骂，做好人的时候连走两步都被人跟踪。 你为什么不给他一点生路走？ 정룡, 주윤발과 함께 이 영화의 주요 구심점이었던 장구경은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저 음악. 선녀유원 아닙니까? 남자들 왕조인 씨 사진 다 벽에 붙여놨을 거야 1987년 아마. 천녀 유혼에서는 귀신을 사랑하는 순박한 청년으로 분한다.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여리고 우수에 젖은 모습에 아시아 전역의 왕조연. 관객들은 열광했다. 저때 왕조연 눈썹이 그는 유행이었어요. 대중의 가슴 속에 장구경이라는 이름을 최수진 또렷이 씨 새겨놓았다. 스타덤에 오르자 미소년 이미지의 장구경은 끊임없는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다. 같이 영화를 찍었던 장만호, 인지구에서 함께했던 매연방, 그를 가가 즉 오빠라 부르며 천녀유혼에서 함께한 왕조현 등 장구경과 함께 일을 한 여자 스타들은 어김없이 열애설의 대상이 되었다. 여배우 매연방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인지구에 출연할 때의 일이다. 이거 봐요. 또 우리 열애설이 터졌어요. 왜 꼭 당신과 스캔들이 나는 거지? 난 기자들에게 비비안 일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장난치지 말고 좀 봐요. 우리가 곧 결혼을 할 거라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긴. 근데 당신 결혼할 생각이나 있어요? 아니, 난 누구하고도 결혼 안 할 거야. 여전히 장구경은 철저한 독신주의였다. 그런 그에게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난다.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다가 만난 모순균이라는 여배우였다. 저기 잠깐만요. 원래 이게 동성애만 이렇게 있던 옷이 찢어졌어요. 제가 꼬매드릴게요. 밝고 여성스러운 모순균은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런 그녀에게 장구경은 호감을 느끼게 됐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기 좋아하는 모순균으로부터 장구경은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장구경이 모순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큰 변화였다. 모순균 역시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던 장구경에게 동료 연기자 이상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날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장구경의 청혼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모순균 역시 장구경을 좋아하고는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구경은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꾸미기에는 불안해 보였던 것이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편 모순균의 대답을 기다리는 장국영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지난번 얘기에 대해서 며칠간 생각해봤어요. 우린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런가요? 오늘은 실현을 당했으니까 좀 걸어야겠어요. 영화에서는 늘 그렇잖아. 이것이 장국영이 처음이자 마지막 청혼이었다. 이때 크게 실망한 그는 다시는 결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최근 모순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했던 장국영은 그때 청혼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의 허무주의는 조금씩 깊어져 갔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다. 천안문 광장은 민주화를 바라는 젊은 피로 물들여졌고 이는 큰 충격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해 장국영은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불거졌고 장국영은 은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네, 영화계를 한동안 은퇴를 하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시게 된 동기라든가 어떤 계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One day, when I woke up, I realized that that's not the kind of lifestyle I want. And it seems like I've lost my identity in Canada. So then I've changed my mind, you know, it's like this. And then I started to go back and do my movies. 그러나 캐나다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던 장국영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주성치와 함께 공연한 가유 희사라는 영화로 화려하게 재기한다.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이 펼쳐진다. 왕가위 감독의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연기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 그가 맡은 역할인 아비는 사랑을 믿지 않으며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장국영은 아비라는 인물에 빠져든다. 자신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후 출연한 패왕별이와 해피투게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국영은 맡은 역할에 깊이 몰입했다. 그런데 두 영화에서 그가 연기한 역은 동성애자였다. 이 영화들 속에서 장국영은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쳤고 이로 인해 그가 동성애자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 대상은 바로 장국영의 가장 친한 친구 당학덕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뭐 하는 거야? 이번에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할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돈 문제는 네가 다 알아서 하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줘. 알았어. 은행원 출신인 당학덕은 장국영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할 정도로 생활에 깊이 개입돼 있었다. 파파라치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들은 놓치지 않았고 언론들은 일제히 그들이 동성애 연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장국영 씨와 당 선생을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는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니죠. 하지만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양성애자란 말인가요? 당신은 기자입니까? 소설가입니까? 왜 내 말을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아니 저기 장국영은 언론이 자신의 사생활을 캐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되도록 언론을 피하며 영화와 음악으로 팬들을 찾고 싶어했던 장국영. 예전처럼 폭발적인 대중들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깊이를 더해갔다. 장국영은 영화 속의 인물에 지나치게 빠져들었는데 불행히도 그가 연기한 인물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 예술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져 갈수록 그는 실제 생활 속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인 이도 공간에서 그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맡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목격하며 괴로워하는 정신과 의사를 연기하면서 그의 우울증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한다. 영화 촬영이 끝난 뒤에도 장국영은 자신을 정신과 의사로 착각하며 현실과 영화를 혼돈하는 증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지난 3월 24일경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장국영은 조카를 만난다. 장국영의 누나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장국영은 쌍둥이 조카 모두를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했다고 한다. 자식 못지않은 애정을 베푼 것이다. 언니는 바빠서 못 왔어요. 삼촌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오늘 시간 있니? 네, 왜요? 오랜만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삼촌은 어린애같이. 삼촌이랑 할머니 산소에 가지 않을래? 장국영이 갑자기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다. 우울증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조카로서는 장국영의 태도에서 왠지 모를 불길한 조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삼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은 모두 잘 살아야 한다. 삼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치 유언 같은 그의 말에 장국영의 조카는 불안해졌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003년 4월 1일 오후 7시 사스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홍콩섬의 센트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 객실에 머물렀던 장국영.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왔고 또 당학덕과의 약속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고소공포증까지 있었던 그가 24층 객실 밖으로 몸을 내민다. 그리고 아찔한 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발 없는 새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듯이. 지난 4월 8일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국영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팬들과 조카들, 생존에 그의 재능을 높이 사고 그를 아끼던 많은 연예계 친구들과 동료들, 모두가 너무 허무한 장국영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주윤발은 말없이 안타까워했으며 당학덕은 생전에 장국영이 아끼던 물건들을 함께 묻으며 통곡했고
매연박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울고만 있다고 한다. 장구경이 죽은 후 이틀 만에 홍콩에서는 6명의 사람들이 투신 자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배우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높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언제나 사랑에 목말라 했던 장구경.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 삼각관계 때문에 힘들다. 유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시각도 여러 가지다. 때문에 우리는 그가 죽은 이유를 유서만으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금 장구경의 영혼이 담긴 영화와 음악 곁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03년 4월 거짓말처럼 다가온 그의 죽음을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름다운 남자 장구경. 그의 자리는 아직 너무 크게 남아있다.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살아왔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를 기억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구경.